자, 지금부터 네, 우리 반갑습니다. 오승근 팀장님이 독서 사업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어울리는 독서사업 팀장 맡고 있는 오승근입니다. 시간이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짧고 굵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 부분을 보여드리면 일단 사업 명칭, 우리 브랜드명이 좀 필요한데요. 그래서 일단은 가칭으로 올리원 독서 문화원으로 일단은 정해놨고요. 사업 배경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나오게 된 배경으로는 이제 대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대상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생산성 없는 독서의 문제점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보았고요. 우리 진행적인 면에서는 지금까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었던 농축된 독서 노하우를 생산으로 이제 변화한 필요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시대가 변화가 되어졌죠.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독서 전략의 확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배경을 가지고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업 목표로는 공고 강연을 통한 독서 동아리의 화면 좀 켜주실래요? 화면을 볼까요? 예, 좀 더요. 예, 됐습니다. 네, 목표로는 전국 강연을 통해서 이제 독서 동아리의 원격 그리고 현장 모임을 통해서 독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생산적 독서 역량을 갖추는 목표를 사업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에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디테일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금 후에 다루도록 하고요.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것, 가장 시발점이 되는 사업은 독서 강연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연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물론 지금까지 강연회들이 많이 되었고 그 결과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강연에는 그 목표가 있는 거예요. 타겟이 있기 때문에 독서 동아리고 이제 연계가 되어지고 독서 교육으로 연계가 되어지는 강연의 사업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강연회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3가지 사업들이 이제 펼쳐질 예정입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사업이 독서 교육 사업, 독서 동아리 사업, 독서 상담 사업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사업 담당으로서는 이제 운영해와 실무가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요. 이 독서 사업과 연결되어지는 다른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홍보는 올리원 부자 솔루션을 통해서 좀 진행될 것 같고요. 협력은 제7의 경제연구소와 홈페이지 솔루션, 저술 코치, 영상 솔루션 사업팀과 연계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가장 중요한 우리 사업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업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독서 강연회 사업인데요. 독서 강연회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4가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컨텐츠죠.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독서 강연회가 50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9개로 좀 줄여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우수한 강사진, 그리고 과연 이 컨텐츠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냐, 이 결과물들은 저희가 굉장히 많은 그중 몇 가지 좀 뽑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강연회를 어떠한 그 대상을 맞춰서 타겟을 맞춰서 홍보할 것인지 이 4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이제 강연회가 시작됩니다. 일단 우수한 컨텐츠들은 좀 크기 때문에 좀 보기가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서 그리고 사람들의 그 호기심과 사람들의 필요에 맞는 그 컨텐츠들로 여러 가지 준비된 것이 19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나중에 강사 양성과 맞춰서 각 주제별로 어떠한 흐름과 어떠한 내용으로서 이제 강연이 될지를 그래도 만들어야 될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우수한 콘텐츠가 되어졌고요. 강사진은 지금으로서는 이제 교수님하고 저가 진행이 되어질 것이고, 이제 계속적으로 강사를 양성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온라인 교육을 이슈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여기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강사 양성 시스템이 완료가 되어지면 이분들을 통해서 더 좋은 강사분들을 이제 모집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움직이는 결과물인데요. 결과물 봤을 때는 과연 이런 독서가 우리가 생산성을 있는 독서를 하고 있는데 과연 정말 어떤 생산 결과가 있었냐 앞에 보여주게 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독서 저작물이 있습니다. 독서 저작물에는 이제 출판된 것과 미출판물이 있는데, 출판물은 이제 학습 쇼크가 있고요. 청소년 저자 5명이 지은 것, 그다음에 학력 파괴자들, 청년의 믿음으로 돌파하라라는 이 3권의 책들이 있습니다. 아직 출판 못했지만 미출간된 자료들로는 이제 논리력 있는
전문, 자서전 쓰기,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작성한 것이고요. 학습법 쓰기, 철학 연구, 중학생들이 다루기 어려운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술을 통해서 쉽게 쓸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결과물로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글씨로 매력 있는 사람들 대학법, 고등학생들 적은 것이고 청소년 리더십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그 결과물을 통해서 이것이 단순하게 강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한 이런 생산물들이 가능하다를 보여줄 수 있고요. 홈페이지도 이것을 통해서 충분히 발행할 수 있죠. 지금 이미 발행된 것이 국내로 2,500건이고 해외가 500건 정도 되어 있다는 이 자료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강연은 우리가 대부분 도서관, 대학교, 초등부, 일반에 강연되었는데요. 간단 보면 주신 자료를 했는데 훨씬 더 많습니다. 1,000회 이상인데 대학교에서도 20대 초중고 일반에서 이렇게 대학한 것들을 좀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명사들의 지원하셨던 부분들 이제 대학 교수님들이 여러 분 계셔서 이거에 대한 기술에 대한 좋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셨고요. 교육 현장에서 계시는 교장 선생님 강사, 초등교사들도 이 안에 같이 함께 들어가 계십니다. 소감으로는 이제 학생들이 보여주는 소감들 자료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나중에 한 번 더 보실 수 있는 자료 분발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검증된 결과물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홍보 전략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내용적인 것도 콘텐츠도 다 준비되었고 강사진도 준비되고 앞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요. 결과물이 되었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홍보를 할 거냐. 홍보를 대상을 좀 나눴어요. 대상은 일단은 지방자치, 기업단체, 도서관, 교육기관, 종교단체, 독서, 지금 현재 독서 이루고 있는 모임이라는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그 카페 홈페이지에 등록된 건 200여 개 정도가 있고요. 그 외에도 등록되지 않은 여러 단체들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방자치 같은 경우는 광역 자치단체랑 기초자치단체에 좀 나눠가지고 진행할 예정이고요. 기업단체 같은 경우도 일단은 연 매출은 10억 정도 이상 되는 기업단체, 그리고 도서관도 1만여 개 정도 되는 도서관, 교육기관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종교단체 같은 경우는 손주에 계신 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계신도 있었지만 같이 거의 비슷해요. 갖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두 가지 큰 문제가 하나 다음 세대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를 동일하게 갖고 있고 그와 더불어 학부모 교육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그 문제적 요소가 있습니다. 독서 모임은 독서 동아리 등록된 모임이 202개 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홍보 대상을 좀 나눠가지고 여기에만 홍보 전략을 좀 짜야 되는데 공통 전략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서 있는 것이 두 가지 자료를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15년에 나온 전국민 독서 실태조사와 그 다음에 2014년에서 18년까지 나온 이 기간 가운데 갖고 있는 독서문화 진흥 기본 계획이 있는데요. 먼저 실태조사를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12년도에 한번 조사를 이뤘는데 독서율이 2010년도와 2015년도에 떨어졌고, 근데 떨어진 게 왜 중요하냐라면은, 지금 요 실태조사를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요? 2014년에 이미 독서문화 진흥 기본 계획을 세워서 기본법을 시행해가지고, 국민들이 국서를 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목표를 정했어요. 목표를 정한 중간쯤 15년인데, 15년에 그 결과가 좀 떨어지게 되었죠. 성이 떨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연간 독서량도 보았을 때 그렇게 급격하게 높아지거나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거의 같거나 좀 낮아졌고 공공도서관 이용률도 그렇게 높지 않아졌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있었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처음에 학교에서 아침 독서를 하자라고 하다가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변화가 일어난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았을 때 이 정보를 토대로 우리가 좀 유추해보게 되어지면은 정부에서 그 기본법을 좀 시행해서 뭔가를 좀 이루고자 했지만 결과가 별로 없었다. 오히려 더 낙후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서 독서문화진흥 기본 계획에서 볼 수 있는 게 한 가지 법인데 독서문화진흥법인데 진흥법 5장 14조와 15조를 보시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영향들이 있습니다.
14조 보게 되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 재정상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15조에 정부는 매년 독서 진흥에 관한 시책과 그 시행 결과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면서 매년마다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2016년에 되었는데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 근데 2018년 안에 이제 주고 있는 정책의 목표가 있습니다. 정책 목표에 어느 근접하게 돼야 되는데 거의 그 다가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들을 좀 지지해 줄 수 있고 정책에 도움될 수 있는 전략들을 제공하면 충분히 여러 단체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이제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전략 과제가 있는데요. 전략 과제 이겁니다. 다양한 독서 동아리 지원과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10만 독서 동아리를 양성하고 150만 독서인을 확산한다는데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는데 이거를 지금 16년이 지금 중간쯤 됐는데 거의 되어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아마 정부 쪽에서는 이 정책을 이제 추진한 사람 실무진 측에서는 굉장히 좀 필요한 것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한 우리들이 좀 도움을 준다면 쉽게 우리들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맞춤형 독서 교육 및 독서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전략 과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독서 교육 및 독서 전문 인력 양성, 독자 개발 프로그램 보급, 직장 독서 프로그램 개발 보급인데 이 직장 독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직장 안에 도서관이 있거나 독서 프로그램이 있는 직장 안에서의 책을 읽는 비율과 그것이 없는 것의 비율이 굉장히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국가에서는 직장이 최대한 독서 프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시행해보자라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되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고요. 또한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국민 독서 참여를 확산하고 있는 게 전략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 중 하나가 방송에서의 독서 프로그램 시간대 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법 시행 개정으로 전체 편성 방송 시간 1%를 확보 추진하려고 관계부처 협의 중에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책 정보 및 독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TV나 신문, 라디오 방송 등의 방송 및 독서 정보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장려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고 팟캐스터 같은 것도 만들어서 보급하게 되어지면 지원을 받고 만들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전략 과제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정책 목표가 있는데 독서문화진흥기본법 계획 2014에서 2018년까지 되어지는 것에 있는 정책 목표입니다. 5년 후에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죠. 독서율이 지금은 14년 기준 66.8%인데 80%까지 올리겠다. 그 다음에 국민 연 평균 독서량이 9.9권에서 15권으로, 그 다음에 국민 독서 선호도를 이제 40%로 동아리 수가 지금 10,000개밖에 없거든요. 이게 10만 개로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연간 독서 이율도 50%를 올리겠다. 이게 굉장히 좀, 오버했다 그래야 되나? 필요한 거긴 한데,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우리 책 읽으면 좋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아는데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되게 해주는 시스템과 그런 전략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고 있는 게, 우리가 좀 변화될 필요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독서문화진흥 조례가 별로 안 돼 있어요. 13년 기준 16%밖에 안 되는데 이 조례율을 좀 올리겠다는데 이 조례율이 별로 없으면 지방자치단체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데서 조금 부족한 게 있겠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정책 목표들이 상승세로 어떠한 그 독서를 지향하는 쪽으로 이제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2018년도 안에 끝나겠다라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개별 전략을 짜보면요.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아까 좀 전략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독서문화진흥법 이제 4장 9조에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렇게 개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라는 법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법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서문화진흥법을 바탕한 제안서를 발송해가지고 지방자치에 관련돼서 이런 독서의 강연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이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획단체 같은 경우는 조금 많습니다. 일단 4장 11조를 보시게 되어지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내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직장에 독서 모임을 두도록, 직장 독서 모임을 장려하면 그 모임을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해서 충분히 그 기업체에도 이 독서 강연회와 강연회를 바탕으로 한 독서 동아리 활동이 가능할 것 같고요. 시행령 10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보시고, 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그 독서 활동하는 그 직장에는 독서 경영 우수 직장 인증제를 주겠다라고 되었어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명의 인증을 현판하고, 그 다음 직장 독서 환경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이제 유도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업체에서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십시오라고 제안한다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배경은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나머지도 거의 비슷하죠. 도서관, 교육기관, 종교단체, 독서 모임 같은 경우도 유사한 상태로 이렇게 전략을 세워서 홍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를 가지고서 독서 강연회가 사업이 진행되어지면 그 강연회를 토대로 들었던 분들을 대상으로 독서 교육, 그리고 독서 동아리 사업과 연계가 되어집니다. 독서 교육 사업은 방향으로서는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독서 교육 콘텐츠, 그 다음에 그걸 통한 생산적 결과 도출하고, 이제 직업적 기업까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 강사와 독서 상담사가 이제 직업이 될 수 있는 상태로 되어졌고요. 교육의 종류로는 근데 이제 독서 기술 교육이 진행되어지고, 독서 상담 교육, 독서 강사 교육, 이렇게 세 가지 교육으로 연계되어지는 사업이 되어집니다. 그다음 독서 동아리 사업은 공익사업적인 형태를 많이 띠게 되어지는데요. 제가 이 부분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시스템이죠. 왜냐하면 책을 읽는 거 중요한 건 알지만, 혼자 읽을 때 어려운 것들을 이제 함께 모여서 읽음으로써 그냥 책을 읽고 끝냈다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생산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원고를 이제 발간할 수도 있고, 저작물을 할 수도 있고, 연구문이나 강연이나 또는 이 책을 통해서 어떤 1인 기업 창업까지도, 그래서 독서 큐레이터라든지 독서 상담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생산성 있는 모임을 실제로 할 수 있는 동아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책을 읽고 지금 뭐 좋았다, 뭐 이랬다, 거기 직접 이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이 보일 수 있는 것들로 만들 수 있는 독서 동아리 사업과 연계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질병대와 같이 협력해야 될 부분인데, 독서 상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룹에서는 독서 상담사 이제 인증 업무를 제시하고 상담을 실무 교육을 하고, 그걸 더불어서 이제 홈페이지와 홍보를 통해 가지고 독서 상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사업으로 이제 독서 사업은 시작되고요. 사업 현황 잠시 말씀드리면, 독서 강연회는 지금 이제 독서 모임을 좀 분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깃별 제안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독서 교육은 이제 독서 기술 교육과 상담 교육, 독서 강사 교육에 해당하는 이제 컨텐츠들을 지금 정리하고 보완하고 있는 상태고요. 독서 동아리도 아까 좀 위에 겹쳐져 있는데, 독서 동아리 같은 경우는 지금 실험 모델을 운영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독서 동아리를 운영해 보고, 그리고 지금 타 모임을 이제 세부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 모델로는요. 일단은 강연회를 통한 수익과 그 다음에 동일한 부분이긴 한데요. 독서 기술 강의, 독서 강사 강의를 통한 이제 강연에 관련된 이제 수입이 들어오고요. 독서 상담사를 통한 이제 수익적인 모델, 네 가지의 수익 모델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우리가 타겟을 받는 이제 홍보 제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갖추는 홍보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독서 모임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 생각됩니다. 실험 모델과 기존 모임의 분석자를 토대로 효율적인 독서 모임을 구축할 예정이고, 독서 교육 과정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에 맞춰서 이제 횟수별 주제별로 자료를 좀 정리해서 수준별로 교육 자료를 이제 세팅. 국어 강사 양성 계획은 올리언 교육 수강자를 대상으로 좀 명단을 정리해가지고 이런 앞으로 계획들인데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으로 올리언 독서 사업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궁금한 점 있습니까? 질문.
다 이해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올륨 문자 우리 기대 주죠. 예. 자, 잠깐만요. 핑크가 이제 죽어버렸어요.